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자를 조심하라. 진짜 적은 자신을 숨기고 웃음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다가오기 때문이다. 혹시 이 문장을 들으면서 방금 떠오른 누군가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선의를 베풀었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참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냉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싶지만 믿기 두려운 순간들. 내 진심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허탈한 순간들을 우리는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우리 인생의 계절은 바뀌어도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생존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대신 험난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우아하고 지혜롭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담은 내 인생에 쓸모있는 가장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장밋빛으로만 그려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침묵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진정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 명료하게 짚어줍니다. 단순히 남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내면의 품격을 지키는 진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 가면 뒤의 진실과 나를 지키는 방어 기제.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묘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에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세상의 냉정함에 몸서리치게 되죠. 17세기의 현자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의 사람을 조심하라.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인의 호의에 너무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순진함을 경계하라는 사랑 어린 충고에 가깝습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상대가 방심하는 틈을 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내보인 솔직한 심정이나 사정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소문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결국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약점으로 이용될 때에 그 참담함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 속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없으셨을까요? 너니까 말하는 건데 라며 내뱉은 진심이 어느새 독이 되어 돌아왔던 그 기억 말입니다. 그라시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누를 것이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아기는 늘 약한 곳,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참으로 뼈아픈 통찰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선함이 존재하지만 슬프게도 그 이상으로 악한 본성도 공존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거나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 때 권력감을 느끼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사냥꾼에게 내 급소를 노출하는 것과 같죠. 때로는 운명조차도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대며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러니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풍파를 견뎌온 어른의 우아함이자 생존의 기술입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주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내 소중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지 않을게. 나를 지키는 법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챕터 2.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궤적을 그리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가도 누군가의 비난 섞인 혹평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곤 하죠. 하지만 17세기의 현자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명료한 위로를 건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산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처사다.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문장입니다. 내가 공들여 행한 일을 누군가 깎아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누군가의 환호에 취해 어깨를 으쓱할 일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나를 헐뜯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어제의 찬사가 오늘의 비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타인의 판단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요? 중요한 것은 주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신비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7년마다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성장이 7년 주기로 전기를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7년이 지나 이성을 조금씩 깨우치듯 14년, 21년, 28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탈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던 그 지점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본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르익어 온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매 순간 새로운 나로 거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7년마다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뱀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무언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음 7년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타인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경이로운 변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남을 해치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길을 개척하기 위한 도구여야 하죠.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이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로 판단력을 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 때와 장소를 헤아리는 유연성, 적조차 회유하는 기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우아함이라는 무기를 몸에 갖춰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유연한 사람인가? 아니면 목에 걸린 가시처럼 타인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누군가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듯 사소한 지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끊는 사람은 어느덧 주변의 적을 만들게 되지요.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뱀처럼 교활하게,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온화한 성품은 사람들을 내 곁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솔직해서 고지식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에 맞춰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들처럼 우리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나를 숨기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되 영리하게, 착하되 결코 만만하지 않게 나를 지켜내는 법. 그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꿀벌과 독뱀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으고 독뱀은 오물에서 독을 만든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독을 모으지 말고 꿀을 찾아라.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조언이 있을까요? 타인의 단점만 들춰내며 마음을 뒤트는 독뱀 같은 삶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꿀벌 같은 삶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에너지를 아껴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아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죠.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이들이 있다. 무엇보다 선택을 위한 직관력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시간이 더 주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나무 밑에서 서성이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삶은 천천히 누리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호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 그 절묘한 균형 감각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에 새기면 좋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문장. 고마운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목이 말라 우물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갈증이 해소되면 사람들은 우물에 등을 돌린다. 약점을 절대로 광고하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신을 조종할 손잡이로 삼는다. 친해져도 선은 확실히 지켜라. 과도한 친밀함은 존중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경멸을 부른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도 너무 믿지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남의 비밀을 들으려 애쓰지 마라. 타인의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의 감시 대상이자 위험 요소가 된다. 함께해서 해가 되는 사람은 당장 거리를 돌아. 불운을 끌고 다니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까지 갉아먹는다. 상대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툭 던져보고 반응을 보라. 슬쩍 건드려 볼 때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담겨 있다. 상대방의 취향과 욕망을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그가 가장 갈망하는 바를 자극하는 것이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선함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사기꾼을 알아보는 눈과 악인을 상대할 줄 아는 요령도 필요하다. 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마라. 기대를 크게 할수록 배신감과 실망도 커진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의도를 미리 밝히지 마라. 카드를 다 보여주고 치는 게임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해라.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가 줄어든다.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을 현명해 보이게 만들고 현명한 사람을 더 신중하게 만든다. 절대로 남을 거절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마라. 거절해야 한다면 거절하되 부드러운 말과 인품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라. 논쟁에서 이기려 들지 말고 실리를 취해라.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남는 것은 상대의 원함뿐이다.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피해라. 칭찬은 공공장소에서, 지적은 둘만 있을 때 하라. 대중 앞에서 하는 지적은 조언이 아니라 모욕이다.
아첨하는 말과 진심 어린 조언을 구분해라. 달콤한 말은 눈을 가리고 쓴소리는 눈을 뜨게 만든다. 남의 잘된 일에 진심으로 호응할 필요는 없어도 재는 뿌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거나 행복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내 미천이 드러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발밑을 먼저 보라. 남의 눈에 들어간 티끌을 지적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찾아낸다. 쓸데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모든 소문에 반응하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화가 날 때는 입을 닫아라. 분노할 때 터져나온 말은 나중에 수습하려 해도 당신의 품격만 떨어뜨린다. 모르는 척 넘어가는 기술을 길러라.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무심함이 약이다. 당신의 능력 끝을 남에게 다 보여주지 마라. 바닥이 보이는 우물은 아무도 경외하지 않는다.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어라. 너그러움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라. 염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는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요구로 돌아온다. 결점이 없는 척 연기하지 마라. 너무 완벽해 보이려 하면 시기와 질투를 사고 조그만 실수에도 크게 무너진다. 어설픈 자랑으로 자만심을 드러내지 마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남들의 비웃음을 사고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남의 통제를 받는 노예일 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극복하려 노력하라. 내 약점을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더 큰 실수를 막는 지혜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남의 시선에 갇혀 살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 맞춘 연극을 하는 셈이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마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겸손함을 잃으면 적들이 모여든다. 시작보다 끝맺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라. 화려하게 시작했더라도 마무리가 지저분하면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잡아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지만 망설이는 자의 곁은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한 가지 능력에만 의존하지 마라. 세상은 계속 변하므로 한 가지 무기만 가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무너진다. 줄을 잘 서기보다 내 실력을 먼저 키워라. 권력에 기댄 삶은 그 권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 내 실력이 가장 안전한 줄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해라.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공짜로 배워라. 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남의 시행착오를 참고하라. 위기 상황일수록 더 신중하고 의연하게 행동해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돕기보다 버릴 준비를 한다. 실패했을 때 남 탓하지 마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 편할지 몰라도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다. 남의 정답을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담담히 받아들여라. 과정에 몰입하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처세의 완성이다. 지혜는 차갑게, 삶은 뜨겁게. 이번 시간에 우리는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건네는 서늘하고도 명료한 지혜의 숲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문장이 너무 날카로워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기도 했고, 때로는 맞아, 정말 그랬지, 무릎을 치며 공감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물론 있으셨겠죠. 그라시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만 보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선행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스스로를 믿는 독립자존의 삶. 꿀벌처럼 세상의 장점만을 모아 내면의 달콤한 꿀을 채워가는 삶 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지혜의 무기가 들려 있나요? 그리고 그 무기는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열매가 익을 시간을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품격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테니까요.